14개월을 기다린다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뽑는데 14개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뭐 김한용의 차였으니까 뭐 당연히 인기 많겠죠.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이거 2022년 현대기아 납기 정보, 개출 정보라고 하는 내부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이거 보면 완전 대란입니다. 대란. 요즘 1년 된 중고차 가격이 새 차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마법,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늦게 나오는 건지 이런 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기아차 납기표를 한번 보면요, 이 몇 대가 예약되어 있는가 이게 나오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차량의 대기기간 정말 기네요. 뭐 인기가 좀 적었던 거 아니냐 했었던 아반떼 N, 벨로스터 N 뭐 이런 차들도 실은 4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네요. 네, 우선 준중형 세단을 보겠습니다. 아반떼와 K3 어떤 차가 더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네, 당연히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36,000대가 밀려있고요. 대기 기간이 무려 6개월입니다. 야, 장난 아니죠. 기아 K3는 이보다는 훨씬 빨라서 6주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네요.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K3? 에이, 그건 조금 애매하죠. 일단 K3는 지금 아시다시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근데 아반떼는 3세대 플랫폼으로 풀체인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반떼가 세대 하나가 더 빠른 겁니다. 이 디자인은 뭐 개인 취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아반떼 이 크기도 더 크고 디자인도 좀 막강한 것 같아요. 네, 중형 세단을 비교해보죠. 소나타 그리고 K5, 당연히 K5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네, 소나타를 보면요, 최근에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수혜를 입은 차량이죠. 그 수혜 입기도 쉽지 않은데 원래는 재고가 엄청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이 아산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이 소나타 생산하는 바로 옆에서 이 그랜저도 생산하거든요. 소나타는 재고가 많은데 그랜저는 없어서 못 파는 차잖아요. 그러면 이 공장 라인을 세울 게 아니라 이 안 팔리는 소나타 라인에서 그랜저까지 생산하면 되겠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이 노사 합의 내용에서 이 라인을 옮기는 건 금지사항이에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랜저 라인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게 뭐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저쪽으로 옮겨서 이거 분배가 돼버리면 특근을 못하잖아. 그래서 수당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이슈가 터졌잖아요. 소나타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에 로켓 배송을 해드릴게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 소나타 신차들이 꽤 팔렸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 예쁘네, 인기네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고는 다 소진했습니다. 지금은 소나타 주문해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9주 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풀체인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야, 이게 갑자기 인기야. 이거 풀체인지를 갑자기 물을 수도 없고 이거 여튼 소나타 인기 회복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대항마 K5는 지금 기본 모델 4개월 넘게 기다려야 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7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 모델이죠. K5는 1세대 때부터 기아의 어떤 터닝포인트, 기념비적인 자동차였잖아요. 근데 이번 신형 K5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K5 전후로 해서 기아의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풀체인지 된 소나타 나오면서 중형 세단이라는 세그먼트 자체가 망해버렸나? 우리 소나타는 잘못이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못 파는 거예요. 이랬는데 K5 나오니까 중형 시장 세단이 망하기는커녕 디자인만 좋으면 잘 팔린다, 이런 걸 또 증명해낸 거죠. 뭐 당연히 이 소나타가 요번에 풀체인지를 앞당기게 된 거, 이것도 K5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해외에는 K5 G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5L 터보 달고 290마력을 내고 여기에 4륜구동까지 달았거든요. 지금 벨로스터 N보다 더 잘 달릴 것 같은데, 야,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런 광고도 있어요. K5가 점프대 뛰어넘고 원돌이도 하고, 와 씨, 정말 야, 그렇지, 드리프트가 된다는 거지. 멋지죠. 근데 왜 우리나라 이런 거 없죠? 아, 4륜구동 K5 이거 좀 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준대형 세단이죠. 그랜저와 K8 어떤 차가 더 오래 기다릴까? 당연히 K8입니다. 그랜저도 지금 만만치 않죠. 그랜저도 이미 18,000대가 밀려 있습니다. 3.3L 가솔린, 3.0L LPG 모델 이런 것들 9에서 10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인기 모델인 2.5L 가솔린 모델 4에서 5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르블랑 트림을 선택하게 되면 2-3주를 더 기다려야 된다는데요. 이 카본 사이드 미러 생산이 월 200대 수준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카본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일일이 만드나? 뭐 여튼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200개는 너무 적지 않나? 지금 하이브리드가 가장 출고 적체가 심해서요 6에서 7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주문하면 신형 그랜저 나와서 신형 그랜저로 바뀌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랜저 올해 하반기엔 완전 풀체인지로 교체되죠. 지금 그랜저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그리고 물량도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데, 이거 새로 나올 그랜저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또 이 출고 적체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기아 K8입니다. 기아 K8은 더 인기도 높은데요, 생산도 부족합니다. K8 2.5 가솔린 모델은 9개월, 3.5L 가솔린 모델은 5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특히 K8은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작년 K8 보면요, 총 36,000대 팔렸는데 그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14,000대 팔렸어요. 그러니까 40%. 이렇게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 당연히 대기 기간도 더 깁니다. 무려 1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2월달에 만약에 주문하시면 올해 안에 못 받는 거죠. LPG 모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11개월 이상 역시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야, LPG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시대가 오네요.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요, 2.5L 가솔린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에 한해서 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지 않으면 3개월 내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뭐냐면 이 기아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ADAS, 이것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빼면 3개월 안에 준다고 합니다. 3개월 안에 받을 수 있더라도 이걸 빼면 안 되죠. 네, 빼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크루즈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앞에 차가 멈춰져 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했다, 차가 강제로 세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후측방에서 차가 오는데 그거 모르고 후진하다가 사고 난다, 이런 것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데 보행자를 발견해서 알아서 제동해주는, 그리고 먼 거리 갈 때 요거 안전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넣으셔야 되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게 법적으로 좀 무조건 넣도록 해줘야, 그래야 사고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넣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자, 다음은 중형 SUV입니다. 투싼 그리고 스포티지죠. 투싼은 납기 일정이 아예 없네요. 이게 없네. 지금 투싼 예약이 35,000대가 밀려있다고 해요. 엄청난데? 한 달에 5,000대씩 해도 6개월 걸린다는 얘기잖아. 여기 납기 예상일에 그냥 별도 협조전 공지 써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인기도 굉장히 많은 차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자, 그럼 스포티지를 보죠. 스포티지는 그래도 납기 일정은 적혀 있습니다. 디젤은 7개월, 가솔린은 10개월, 하이브리드는 1년? 1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짝 묘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좀 큰 차 좋아한다, 뭐 팰리세이드 같은 이런 거대한 차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소렌토 뭐 이런 차 좋아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 이 준중형 SUV라고 불렸던 이 투싼, 스포티지, 이런 차들이 지금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해요. 일단 투싼 스포티지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정말 그 준중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투싼 스포티지는 한 10년 전에 나온 산타페나 소렌토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열을 넣어도 될 것 같은 자리인데 안 넣은 거, 진짜 넉넉한. 그때 당시 유럽 차들 보면 야, 여기다 3열을 왜 안 넣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크기가 됐어요. 편의사양을 보면요, 최고급차 못지않게 뭐 다 들어갑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들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들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옵션 때문에 급을 높여서 산다 뭐 이럴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차는 작지만 모든 걸 다 갖춘 럭셔리한 작은 차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인기 비결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준대형 SUV입니다.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죠. 산타페는 비교적 빠르게 출고됩니다. 두세 달 정도 되면 일반 모델은 그냥 출고가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SUV였거든요. 산타페 자료를 보면요, 2018년에 99,000대, 거의 10만 대 팔았잖아요. 전체 모든 자동차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차였습니다. 2019년에도 그랬어요. 86,000대, 굉장히 잘 팔리는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직후, 그러니까 2020년 신차였과는커녕 오히려 잠깐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죠. 2021년 11월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11월 판매량까지 보면 38,000대. 뭐야? 아니 지금 산타페가 38,000대?
상당히 저조하죠. 이 정도면 페이스리프트 왜 한 거죠? 이게 요즘 들어서 현대차 보면 이 잘 나가는 차들은 엄청 잘 나가요. 근데 안 되는 차들은 엄청 저조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랜저, 뭐 투싼,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은 엄청 잘 팔리죠. 근데 코나, 소나타, 산타페 이런 차들은 야,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내가 봐서 이상한 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부 직원들도 이 윗분들한테 직원을 좀 날릴 수 있을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렌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한용의 차라고 했었죠. 이 소렌토는 가솔린은 10개월, 디젤은 13개월, 하이브리드는 무려 14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주문하면 올해는 당연히 못 받고 내년도 1월에 못 받고 2월 못 받고 3월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3월에 받는다. 올해 3월 아니고 내년 3월.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역대 현대기아차의 모든 차종 중에서 가장 긴 대기 시간을 보여주고 있죠. 아, 모카파워라고? 아니 뭐 그렇긴 하죠. 그런 것 같아. 좋은 차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소렌토 타면서 아, 진짜 좋은 차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연비 좋지, 공간 넓지, 뭐 5인승, 6인승, 7인승 뭐 다 있지. 그리고 디자인도 참 예뻐요. 탈 때마다 뭔가 뿌듯합니다. 그리고 뭐 되팔 때도 효자고요. 제가 소렌토 팔 때 이게 1년 동안 13,000km 정도 탔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 때 보니까 살 때보다 200만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거겠죠. 리세일 밸류도 높은 거. 그래서 만약에 2021년 최고의 SUV를 하나 뽑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소렌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MPV입니다. 스타리아 그리고 카니발. 스타리아는 풀체인지를 거치고 나서요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게 스타렉스였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스타렉스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이 스타리아라고 하니까 오, 야, 이거라면 괜찮지 라면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산량이 꽤나 많은데도 아직도 대기가 무려 2만 대나 남아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데? 생각보다는 빨리 나와요. 일단 대기 기간은 디젤이 4개월, LPI가 3개월 이상이라고 합니다. LPI가 더 빨라?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LPI로 가야죠. LPI 뭐가 좋냐면 일단 디젤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이건 3.5리터니까 출력도 훨씬 좋고 부드럽고 정숙하고, 심지어는 방음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방음한 상태에서 LPG V6 엔진으로 바꾸니까 거의 전기차 같습니다. 시동소리가 안 들려요. 심지어는 차 가격도 LPI가 더 저렴합니다. 물론 장거리 주행할 때 경제성을 따지면 뭐 디젤을 이길 수야 없겠지만, 이 운행하는 거를 놓고 보면 훨씬 더 즐겁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킨더도 있죠. 스타리아 킨더는 어린이집차, 뭐 학원차로 이렇게 사용되니까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요. 캠핑카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다면 수소차도 괜찮긴 하겠지만 전기차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타리아는 어차피 바디온 프레임이잖아요. 밑에다 뭐 여러가지 하면 되는데 그냥 배터리 쭉 깔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전기차 나오면 스타리아 밴, 쿠팡 배송하거나 뭐 이런 거 배송할 때 엄청 좋지 않을까요? 전기차가 딱이죠. 이 리비안 같은 경우도 지금 MPV로 화물차 만드니까 이 아마존에서 10만 대 사전 계약했잖아요. 스타리아 카고 전기 화물차 이렇게 해주면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리아가 상용 느낌이 너무 강하다면 기아에는 미니밴, 카니발이 있죠. 카니발은 8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계약 걸어놓으신 분들 좀 기다려보세요. 올해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고 하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리터 터보 가솔린 그리고 전기 모터를 조합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230마력대의 자동차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카니발 계약하신 분들 대부분 아마 디젤이었을 텐데, 이 가족을 위한 차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더 조용하고 더 힘 좋고 더 경제적이고 이런 카니발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는 내년으로 갈 것 같지만 하이브리드는 올해 반드시 나온다고 하니까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전기차입니다. 아이오닉5 그리고 EV6죠. 현대차에서 가장 핫한 자동차는 아이오닉5입니다. 대기가 12개월 이상. 야, 핫하네. 대기 차량이 무려 44,419대. 야, 대단합니다. 이 정도야? 지금 매달 2-3천 대씩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44,000대 대기 물량 다 털어내려면
1년 3개월이 걸려요. 1년 3개월. 아, 이거 참 생산을 2, 3천 대밖에 못 한다니까 아, 이거 너무 섭섭합니다. 왜 이렇게 느리죠? 이 전기차에서 남는 게 없어서 그런지 좀 빠르게 생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의 대기 물량은 사실 고지고대로 듣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의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개의 차를 걸어놓고 그 중에서 먼저 나오는 차를 사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전기차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조금이다 뭐다 자기가 차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보통은 먼저 나오는 차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수가 있는 거죠. 2중 3중으로 계약을 해놨으니까 뭐 한 4만 대의 계약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서 EV6가 먼저 나왔네 라고 하면 그 중에 한 10,000대는 EV6로 넘어가는 거죠. 뭐 테슬라가 더 먼저 나왔네 그럼 테슬라로 넘어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의 생산량이 조금 부족하기도 한데 여기에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죠. 현대차가 아산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또 증설한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를 늘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이오닉6를 생산한다고 해요. 공장은 2월부터 재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오닉6는 3월에 나오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아산 공장 연간 생산 캐파를 30만 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오닉6가 한 10만 대 정도 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000대씩 뽑아내죠. 하실 수 있죠.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한 달에 10,000대씩. 네, 모카의 차 기아 EV6입니다. 이 EV6는 모든 모델, 모든 트림이 출고까지 1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내년 2월에 받는다는 얘기죠. 저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저희는 정말 열심히 예약도 진짜 빨리 하고 예약해서 전환할 때도 정말 빨리 해서 영업사원을 달달달달 볶아서 거의 첫날에 받아서 단 한 번의 사고로 난 거라고 지금 3개월째 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EV6 정말 좋은 차입니다. 또 사고가 났어. 정말 좋은 차예요. 디자인도 훌륭하고 내부 공간도 정말 넉넉하고 다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시트. 시트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 2열 시트에 이 요추 쪽이 너무 튀어나와서 이게 좀 허리가 좀 아픈데 이건 좀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말고는 정말 좋은 차예요. 저희 이 차로 요즘 막 전국 일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영상 과메기 편 이거 많이 봐주셨죠? 앞으로도 이렇게 먹거리 찾아다니는 전국 일주 이런 것들 많이 해볼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젠 뭘 먹어야 되나? 추천해주세요.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자, 다음은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여기 가용 재고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재고가 있어요? 야, 의외네. 이 재고차 현황 보면요, G80 전동화 모델은 은근히 재고차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거의 9천만 원이잖아요. 너무 비싸서 인기가 좀 적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도 보조금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 같죠? 이 보조금 이슈로 인해서 이 12월 초부터 출고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된다면 그럼 출고를 그냥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9천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지금 8,500만원 넘으면 그때부터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8,500만원 이하로 세팅을 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럼 되는 건가? 근데 그거 50%면 한 400만원 정도 될 텐데 그거 난 안 받아도 되겠다. 그냥 뭐 차만 달라. 그러면 또 출고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소문에. 지금 보조금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완결되고 뭐 이러려면 몇 개월 더 걸린다고 해요. 근데 또 할인도 한다고? 할인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G80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차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솔린 G80 9,589대 이렇게 밀려있다고 해요. 대기기간도 10주에서 11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G80 같은 경우는 2.5도 있고 3.5도 있잖아요. 근데 3.5가 출고가 많이 밀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G90에도 이 3.5가 들어가니까 엔진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너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GV70 2.5는 6개월 이상, 3.5는 3,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써있네요. GV70도 상당한 인기라서 사실 GV70도 신차를 팔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죠. 이게 약간 무슨 사재기처럼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 차를 매장에서 사갖고 중고차 시장에 바로 넘기면 돈을 버는데 누가 그걸 안 하겠어. 자동차 영업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사원도 굳이 소비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냥 영업사원이 뭐 물건을 팔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내 이름으로 뽑아서 그냥 현금 다 주고 산 다음에 저기 중고차 매장에 그냥 넘기면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GV70의 인기도 대단하지만 GV80 되기는 덕입니다. GV80 3.5 터보는요 9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고요, 2.5 터보는 무려 11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GV80 엄청 비싼 차인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이 잘 만든 차니까 이렇게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어지간한 수입차로 가는 것보다 제네시스가 낫다, 이런 분위기가 꽤 있어서 그래서 제네시스 인기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GV80 계약하신 분들 아마 1년 뒤에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받게 될 텐데, 야, 이거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대기 물량이 긴 차는 뭘까? 포터입니다. 포터 86,000대가 밀려있어요. 86,000대? 그러면 이쯤 되면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잠깐, 픽업을 포터 말고 다른 것도 만들면 어떨까? 조금 더 고급의 픽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산타크루즈 괜찮던데 그런 거 좀 내놓으면 안 되나요? 캐스퍼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12,000대가 밀려 있고요, 출고까지 4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이 터보를 선택 안 하면 조금 더 빨리 출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빨리 출고된다고 터보 아닌 거 사지는 마세요. 정말로 터보 아닌 거 사시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터보 달아서 출고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현대 기아차 통틀어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는 뭘까? 바로 기아 스팅어입니다. 야, 잠깐만, 스팅어 정말 좋은 차인데, 이게 정말 좋은 차인 건 아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회장님이나 뭐 이사님이나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타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타는 차를 비싸게 하면 그걸 못 사는 거죠. 어쨌든 기아 스팅어 굉장히 시기를 조금 애매하게 타고 났는데 차 자체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이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죠. 이거 내연기관 말고 조금 더 개발해서 이 전기 스포츠카로도 내놓으면 어떨까? 그럼 진짜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팅어 전기차 기대됩니다. 제조사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고객과의 약속이겠죠. 돈을 내면 물건을 준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 그게 가장 제조사가 하는 가장 근본이잖아요. 제조사라면 이런 소비자들에게 제때 공급을 해줄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현대기아가 일부러 생산을 늦게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공급을 안 하는 거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부품 공급망 이런 것 만들 때 이 외부 요인에 너무 취약하게 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차를 만들 때는 백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좀 설계해 줬으면 합니다. 이 올해는 제네시스 G90 나오죠, 그랜저 나오죠, 소나타, 기아, 니로, 카니발 하이브리드 뭐 등등등 나올 텐데 정말 다양한 신차들이 쏟아지는데 이 신차는 부디 생산, 배송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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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 거야?